안녕하십니까. 굿잡 하지영입니다. 벌써 2022년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곱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쩜 꼴딱고개를 넘어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합격의 꼴딱고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쩌면은 왜 이렇게 할 게 많지? 라고 이상한 생각들이 마구마구 들 이 시점, 반대로 정상과 가장 가까이 왔다라는 것, 이 고비만 넘으면 여러분은 합격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더 분발하시고 에너지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분께 화이팅을 보내고자 2022년 1회차는 좀 더 업해서 에너지 팡팡 쏟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100원짜리 A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의 단기 생산 함수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나오는데요. 앞에 단기 생산 함수 몰라도 괜찮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용어 나왔다고 괜히 그렇죠. 쫄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앞에가 혹시라도 중요한 키포인트라 하더라도 아는 것, 이윤국대화 나오면 어떻게든 이것과 연결고리를 맺어야 되고 실기의 접근 방식인 거죠. 맺어야 하고 마침 이 문제는 앞에 버려도 되는 것이니까 아무런 부담감 없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윤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최적 고용량을 도출해 보도록 합시다. 이윤 극대화 딱 나오면 우리 딱 생각나야 돼요. 뭐가? 이윤 극대화가 되려면은 한 개 생산물의 가치가 무엇과 동일할 때? 그렇죠. 임금과 동일해질 때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한 개 생산물의 가치 어떻게 구하죠? 한 개 생산물의 가치는요. 가치가 나오면 쉽습니다. 가치는 그렇죠. 가격에서 결정돼요. 제가 다이아 반지를 꼈는데 100만 원짜리였을 때는 진짜 다이아였을 왜 다이아가 없는데 다이아 얘기하려니까 다이아가 잘 안 나옵니다. 100만 원짜리 반지라고 하면 이 다이아가 진품일 가능성이 많고 반지가 10,000원이라고 하면은 이거 큐빅, 그것도 품질도 별로 좋지 않은 큐빅일 경우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우리에게 가격으로 결정된다. 한 개 생산물의 가치이니까 한 개 생산물 곱하기 가치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투입량은요, 1, 2, 3, 4, 이 단위는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뭐 500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단위 어떤 한 덩어리가 들어갈 때, 두 덩어리가 들어갈 때, 세 덩어리가 들어갈 때, 노동의 투입량에 따라서 사람이 한 명도 안 들어갔으면 당연히 한 개도 못 만들었을 것이고, 한 단위, 한 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정해진 한 단위가 들었을 때는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단위일 땐 4개, 세 단위일 땐 7개 이렇게 다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답안지에다가 이 표를 그대로 작성하고 두 칸을 더 만들어서 한 개 생산물과 한 개 생산물의 가치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답을 도출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글씨로다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좀 민망하니까 먼저 답을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문제에 제출된 이 표에다 두 칸을 더해서 한 개 생산물, 한 단위, 한 명, 그냥 한 명이라고 칩시다. 한 명을 넣었을 때 두 개가 생겼으니까 이 안에 나온 것이 두 개이고요. 두 단위가 되었을 때 4개가 나왔으니까 2개가 늘었네요. 그래서 2개이고 3개가 늘어서 3개이고 1.5개가 늘어서 1.5개 이렇게 다음 단위에서 전 단위를 빼면은 한 개 생산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개 생산물이 나오면은 여기에 가장 쉬운 가격을 곱하면 되는데 아주 감사하게 가격이 100원이라서 0만 붙이면 되네요. 200원, 200원, 300원, 150원, 50원, 0원이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쭉 오른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의 어떤 심적인 변동 때문에 넣는다고 계속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 많이 만들어지다가 이때까지 넣고 더 사람을 투여하면 비용만 많이 드니까 더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 주어진 단위당 임금 150원과 한 개 생산물 가치 150원이 같아지는 4단위에서 말해준 최저 고용량이 도출됩니다. 이 문장을요, 그대로 외우시려고 하면요, 안 보이는 데서 작성하기 힘드시니까요, 이런 문제는 내가 이해하고 두 칸을 그린 다음에 어디에서, 문장에서 그대로 기업의 이용 극대화를 위한 최저 고용량은 우리가 암기한 그 공식을 설명하고 그것이 동일하게 떨어지는 4단위에서 결정된다라고 여러분이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2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역전위에 대한 설명과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인데요. 기분이 좋네요. 왠지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전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전이는 굴을 전자에 이동할 이입니다. 공이든지 뭐든지 굴러서 가면요, 제자리에 잘 가나요? 잘 안 가요.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리고 혹시 경사진 데서 고르면 정말 더 마음대로 가죠. 더 마음대로. 속도도 막 갑자기 더 빨라져서 위험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는 정확한 곳으로 감정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보통 이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의 마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다라든지 여기저기 막 흩어지면서 다니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런 전이가 역전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살펴봤었을 때 여기서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갔던 것이 역전이 돌아오나 그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옮겨지던 그것을 전이라고 하면 역전이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그 감정이 옮겨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역전이 문제가 나오면 큰 틀 첫머리인 상담사가 딱 시작되면 여러분이 답을 쭉쭉쭉쭉 작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심플 답안. 저는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심플 답안이 나가기 위한 초심플 답안도 여러분한테 먼저 한마디 하는데요. 그러면은 뭘 써야 되나요? 초심플 답안을 쓰든 심플 답안을 쓰시던 모범 답안을 쓰시던 모범 답안에서 나는 덧붙이기를 이렇게 할 거야 해서 덧붙이시던 모든 것이 답입니다. 혹시나 제가 그때 달리 얘기하는 거 당연히 AI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요. 거의 맞게 하지만 만에 하나 제가 맥락상 맞지 않는 멘트를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기존에 하셨던 방식대로 카페에다가 이 부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역전이 첫머리가 뭐라고요? 네, 상담사가 나와야 돼요.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감정을 이동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초심플이고요. 두 번째 심플은 역전이란 상담사가 뭐를 내담자에게 옮기냐면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내담자에게 옮기는 것이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아들, 내담자가 딱 들어오는데 우리 아들 사춘기 아들 같다라는 거죠. 내담자를 내담자로 봐야 되는데 내 아들로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복잡한 마음은 왜 생기냐 하면은 그렇죠. 미해결된 감정이기 때문에 갖다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내담자에게 옮기는 것, 투사하는 것, 그리고 이 용어를 한 용어로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 느꼈던 미해결된 감정을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정의 한 줄, 여러분만의 정의 한 줄을 완성하시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기 분석해보고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데 직업상담사 이론 부분에 가서 내가 프로이드 어릴 때 문제가 있었구나. 미해결된 감정, 사춘기의 아들이 정경에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교육 분석을 한번 해본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서 내 감정의 원인의 근원을 알아본다, 원인을 파악해 본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쓰나 똑같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정답입니다. 왜? 하지영 교수님은 예뻐 이러면은 주관적이라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지영 교수님의 특성을 쓰시오 했었을 때 여성이다 이러면은 아무리 간단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분석 여성이다. 여성인데 어쩌고저쩌고 40대인 것 같다. 40대이다. 40대인 것 같다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40대이다 했었을 때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40대는 맞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교육, 교육분석 쓰셔도 맞고 이것을 풀이로 자신의 감정의 근원을 알아본다까지 붙여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슈퍼바이저, 내 위에 내가 상담사인데 나를 관리해 주시는 상담사 슈퍼바이저님께 내가 왜 이러는지 지도 감독 했더니 안 돼서 지도 감독을 부탁해서 역전이의 원인을 스스로 못 알아보고 알아차리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이래든 저래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원인도 알고 또 부탁도 해서 중간에 가이드라인도 받았지만 이 아이만 보면 내 아들처럼 너무 빙의해서 보이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그러면은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죠? 종결. 그리고 여기에서는 종결보다는 도움을 청하러 오신 내담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마음으로 다른 상담자에게 위임한다. 위임한다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해결책은요, 여러분이 3단계에 잘 외우시면 되고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의 시작머리,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잘 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랜드의 흥미,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이렇게 홀랜드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나오기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홀랜드 하면 그렇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현탐의 사진관 시작하면 됩니다. 첫머리 현탐의 사진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제가 현탐의 사진관 하나 열어서 여러분 원서 쓰실 때 필요한 증명사진 우리 현탐의 사진관으로 오세요 라고 광고를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자, 현탐의 사진관 흥미 6가지를 쓰시오 했었을 때는요. 실은 쓰시오 했었으니까 2단만 쓰셔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고 또 쓰고 설명하시오 나왔을 때 쓰기만 하시면 안 되고 설명하시오 있는데 그 설명하시오 있는 곳에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홀랜드 현탐의 사진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만의 지능에 관한 이 요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나왔네요. 스피어만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지금 보니까 생각나는 이것을 필기 제가 기출문제집을 작성할 때 생각났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정말 따끈따끈하게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스피어만 화면상으로 봤더니 스파이 같네요. 이 스파이는요. 일반 스파이가 있고 어떤 스파이? 특수 스파이가 있습니다. 스피어만 스파이 얘기합니다. 스파이 잡는 요원은 일반 요원도 있고 어떤 요원? 특수 요원도 있다.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파이는 일반 스파이도 있고 먼 스파이, 특수한 스파이도 있다. 해서 스피어만 나오면은 이렇게 딱 일반 지능 요인, 특수 지능 요인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요, 문제를 딱 봤었을 때요, 계속 반복하지만요, 첫머리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10개만 외워서 10개에 그렇죠 쓰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잘 외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첫머리가 나오면 몸이 기억해서 자동적으로 써진다라는 것이죠. 스피어만 숫자로 시작하는 스나이더 주관식에 나오지 않으니까 스피어만 나오면 스파이를 생각하시면서 일반 스파이, 특수 스파이, 지능에 관한 것이니까 지능 요인, 특수 지능 요인 딱 뒤에 붙이면 쉽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런 문제에서요, 좀 있어 보이게 일반 지능 요인 쓰고 일반인이니까 제너럴입니다. 제너럴 팩터라고 해서 G 요인 써주시고요. 특수 요인에서는 가로 열고 S 요인 써주면 조금 더 있어빌리티한 답안지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쓰고 설명하시오 나왔으니까 우리가 경기 나는 이 설명하시오 한번 볼까요? 경기가 나봤자입니다. 저희가 또 간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일반 지능은요, 모든 개인이 사람이면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읽고 쓰고 어느 정도의 그 기본 역량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의무교육 때 배우는 것은 대부분 일반 지능 요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고르게 관련하는 일반적인 능력이다. 지능을 물어봤으니까 능력이다라고 마무리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대부분의 일반 지능 요인에 해당하는 지능은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할수록 잘하는데, 특수 요인은 하면 할수록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1에서 2 가고 2에서 3 가고 이렇게 가는데 특수는 이미 타고나기를 여기서 타고난 사람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능력이 탁월해서 처음에는 같았으나 두 번째 바로 세 번째 해서 이렇게 특수한 어떤 부분을 타고난다라는 것입니다. 타고난다라는 말은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없지만요.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능력으로 100m 달리기 선수들 우리랑 차원이 다르죠.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데 그렇죠. 물리학, 천체 물리학 같은 것 특정 과제 우리 백날에도 아니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백날에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천만다행입니다. 자,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특수 능력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도 정답입니다. 제가 여러 참고와 또 참고 서적과 그리고 실제 전문 서적을 확인하고 이렇게 답을 쓰는데요. 전문 서적으로 갈수록 이 한 줄이 매우 전문적이고 있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내가 암기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가시는 박사님들이시고요. 저는 가려고 하다가 늘 초심, 나 처음에 이런 문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니까 정말 안 되더라 했던 그 초심만 생각하고 초심을 가지고만 작성을 했다라는 거 어필하느라고 한마디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다른 일반 전문 서적에 나와 있는 이 용어로 쓰셔도 됩니다. 뭐죠? 일반 지능 요인은요, 검사를 하는데 검사 간의 정적 상관관계, 이것을 한 개 했더니 이 나타나야 되는 그 적성, 능력이 같이 일씩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2를 했더니 능력이 이만큼, 3 하면은 3만큼 해서 정적인 관계로서 공통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 이거 이지적이라는 그 과제입니다. 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고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일반적인 능력이다 라고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특수 요인은 특정 과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만 주로 활용되는 특수한 능력으로 이까지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어떤 거 수리적이나 언어적 추리, 기억 등의 특수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제가 작성했으니까 키포인트 꼭 주의점 말씀드립니다. 언어역으로 쓰면은 그것은 일반 지능이기 때문에
꼭 언어적 추리 능력, 수학적 추리 능력, 산수 더하기 빼기는 우리도 하면 할수록 늘어는 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시고 추리를 꼭 만약에 쓰실 거면 쓰셔야 한다는 것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많이 쳤지만 여러분 책은 지금 깨끗하시니까 한눈에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다시 염료가 올라와서 누구요? 스피어만은 뭘 생각해라? 그렇죠. 스파이만 일단 1단계 잘 가져가셔도 반은 넘기시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첫머리 쓰는 게 정말 반을 가져가신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꼭 외워야 되는, 그대로 외워야 되는 문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 적용 원칙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적용 원칙이다 보니까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 나이를 정확하게 쓰시오라고 했으면요. 정확하게 땡땡 연도 또는 땡땡이다 라고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라는 것은 그 원칙을 세 줄로 써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한 문장으로 써도 된다 그 정도이지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번은요. 생산 단위는 앞머리가 잘 나와야 되니까 생산 단위는 복합적인 산후활동으로 공식적이다라고 여러분이 표준산업분류의 분류 적용 원칙은 생산 단위는 복합적인 산업활동의 공식적 활동이다 라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생산 단위는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딱 나오면은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돼요. 산투생 생각나시죠?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복합적 나오면은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 뭐부터? 그렇죠. 대분류부터 정한다 라고 마무리하셔도 좋고 이런 문제에서 정확하게 끝까지 쓰면은 다른 문제에서 좀 그렇죠. 쉽게 쓰더라도 공부를 했구나 라고 하는 평정자의 오류, 평정자가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셔도 좋고 이 문장은 쉬우니까 대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순차적으로 중소, 세세 분류 단계 항목으로 결정한다라고 완성하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주된 활동, 우리 익숙하시죠? 이걸 문장으로 내가 한 줄 다 써야 된다는 것이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앞머리만 나오면 뒤에 써보시면 우리는 다 익숙하게 객관식에서 봤던 문장이기 때문에 플러스 1만 여러분이 애를 쓰시면 4개를 쓰고도 8점을 맞을 수 있는 효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만 다듬으면 8점이네 라고 기분 좋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생산물은 합법적과 불법적인 생산물은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해서 이 4가지 꼭 완전하게 암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번입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 주고요. 쓰기만 하면 되는 문제를 바로 줬네요. 직업 상담의 목적 5가지인데요. 실은 목적이 뭐였지? 하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 이것은요. 쓰면 정답으로 해주는 점수 주기 위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 제가 제 마음대로 좀 다르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든지 답입니다. 직업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요. 굳이 한마디 한 단어를 더 추가해보자면 내담자의 직업 목표를 명확히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올바른 진로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내담자의 뭐를 맞춰서 진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저는 지금 이 문장을 가장 초간단 그리고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쓰겠어요. 너무 민망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수사어구를 한마디씩 그냥 덧붙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 정도는 붙일 수 있어 하시면 잠깐 정지하셔서 여러분 책
머리에다가 제 수사하고를 갖다 붙이시면 되고요. 제가 뭐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채점자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다 똑같은 답을 적으면 이건 또 뭐지? 해서 채점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미사하고를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데요. 내담자의 직업 목표를 명확하게 한다. 뭐 이렇게만 쓰셔도 되지만 굳이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진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올바른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 목적 맞고요. 세 번째, 이거는 꼭 쓰셔야 됩니다.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의사결정은 내담자가 사실 스스로 진로 성숙도가 높은 사람이면 잘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했었을 때 마음대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을 쓸 때는 꼭 합리적인을 붙여주시는 것을 강추해 드리고요. 성숙한 직업의식을 확립하는데 없어도 됩니다. 직업의식은 없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있던 것이 확립되면은 분명해지는 것이니까 아름다운 멘트 좋고요. 또 쓰셔도 좋고요. 내담자의 성장과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여러분 입맛에 맞는 용어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을요. 나는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데 좋죠. 직업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자아 개념을 구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요. 향상시키는 것이니까 돕고 좋고요. 직업의 의식을 형성하고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편한 대로 나 이런 것까지 암기할 용량 안 돼! 하시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상담의 목적에 덧살 붙이셔가지고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5가지를 쓰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을 받는 경산노조는 어떻게 해요? 공정하다고 합니다. 경산노조인데 노소공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저임금 기대효과 5가지 나오면 장점 5가지와 마찬가지이고 낱개로 따로 외우시기 혹시 안 나오실까? 한 문장으로 우선 시작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최저임금 받는 경산노조입니다. 경산 나오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노래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우주에서 경산으로 마산으로 마산이군요. 경산이 아니라 우주에서 무주로 갔다가 우주에서 경산으로 떨어진 빛이 별빛이 여러분 가슴에도 비치기를 바라면서 자, 뭐라고요? 경산노소 공정입니다. 노소긴 하지만은요, 경산노조는 공정하다. 어떤 노조? 최저임금 받는 경산노조는 공정하다 해서 한 문장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죠.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나도 한번 잠깐이라도 파트타임해서 해볼까? 하루에 3시간, 2시간, 3만 원이면은 20일, 60만 원. 아이 학원비라도 벌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산업 구조의 고도화, 오를수록 그에 맞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고도화된다라고 제 마음대로 붙여봤고요. 세 번째, 노사 간의 분규 방지로, 분쟁 방지, 분규 방지로 뒤에 말은 쓰셔도 좋고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산업 평화가 유지된다입니다. 실은 뭐 이런 걸로 산업 평화가 유지하면 세계 평화 우리 결코 이루는데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자 노사 간의 분규 방지로 인한 산업 평화 유지입니다. 그리고 소득 분배의 개선이고요. 밑에 공정 경쟁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나 하나밖에 못 쓰겠다. 그러면은 공정 경제 확보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 나오면 최저임금 받는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 경산노조는 공정하다라고 앞머리 쓰시면 뒤에는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꼬리잡기 놀이 한번 해보셨어요? 앞머리가 잘 가야지 뒷사람들까지 다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드 필드 우리 객관식에서 너무 많이 봤죠? 정말 감사하게 또 나옵니다.
브레이드 필드 앞머리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네요. 정제동 하는 게 답이다 했는데 그 정제동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제동 쓰시고요. 또 이 문제는 더욱 감사한 것이 그대로 풀이 쓰시면 됩니다. 핵심 용어를 꼭 담아야지 맞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3가지 쓰시오 하면 3점,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 6점이 나옵니다. 우선 기억이 안 나도 정제동은 쓰시면 3점 먹고 들어가고요. 그대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보적 기능, 정보를 제공을 받게 되겠죠, 내담자가. 그래서 직업정보 제공을 통해서 내담자의 지식이 증가된다. 어떤 지식? 직업 선택 또는 직업에 관련된 정보적 지식이 증가한다.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조정 기능입니다. 몰랐다가 알게 됐어요. 아, 이거 내가 쉽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도요, 촬영을요, 현관과 다르게 이렇게 많은 어떤 절차가 있었다면 쉽사리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재조정 당해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정보를 몰랐으니까 어떤 면에서 천만다행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재조정 기능, 재조정을 들으면 선택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 말 안 쓰셔도 되고요. 여하튼 이러한 이유로 냉철한 현실 검증을 하게 되죠.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3번째, 동기화. 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마음이 바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또 참여한 의사결정은 결정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쓰시면 여기에 나 너무 똑같은 말 쓰기 민망해요. 행동화하기 시작한다, 행동화시킨다 이렇게 써도 좋게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더 끼워 넣어서 문장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입니다. 해당 사례의 내담자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는데요. 오, 10점 대박입니다. 실은 이게 길게 나와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읽고 여기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찾아서 쓰기만 해도 8점을 주니까 꼭 읽고 우리 그리고 똑같이 나오면 대박 아닙니까? 미리 저랑 읽어본 대로 쓰라는 대로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어요. 아,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다. 벌써 심상치 않네요. 모범생이면 어릴 때는 좋죠. 나중에 실패 경험을 진작진작 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부분 어렵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무 상황이 아닌데 실패를 안 해본 그 담당자, 당사자는 힘들다라는 거죠. 여하튼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항상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모범생이니까. 대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우와 장학금까지 받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거서부터는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친척들까지 무슨 조카한테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여튼 본인 생각에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게 좋은 직업을 갖고 내놓으라 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대요. 아, 이 기대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네요. 저의 형제들은 저보다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해 부모님이 항상 제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나만 부모님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나만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인데요. 큰일이네요. 여하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했고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같이 조건화가 이제 완전히 각인돼 버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이분도 안타깝고 이분의 부모님들이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 학창 시절이 마무리되고 사회생활을 해보면 정말 내 맘대로 되는 게 점점 더 없어지지 않나요?
자, 이분이 모범생이다가 이제 이걸 깨닫나 봅니다. 이번에 Y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불합격될까 봐 걱정이지요. 이런 걱정은 사실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걱정도 처음 해보는 것 같네요. 게다가 이번에 유명한 기업 채용 공고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감 효과까지 나타나서 그 홈쇼핑 마지막입니다. 이러는 것처럼 더 마음이 급해지나 봅니다. 이번에 실패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공황장애 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어떻게든 유명한 Y회사, 나한테 맞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Y회사, 여기서도 또 문제네요. 취업을 하려고 하니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도 하루하루 준비하시기 힘이 들고 계신 건 아닌지,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성취를 해야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기까지 가면 잠깐 멈추고 쉬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일단 이런 사례를 보고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내담자를 진단하고 필요한 상담 기법을 쓰고요. 위 사례 지금 매우 스트레스 상황이네요. 상담 기법 뒤에서 보겠습니다. 상담 단계에 따른 각 치유 단계, 여기에 해당하는 상담이 나오면 이 상담 기법과 단계를 쓰라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상황 6가지를 예측해서 작성하시오인데요. 자, 봅시다. 위 사례의 내담자를 진단하고 상담하려고 하는 이 기법은요, 강박적 사고, 자기는 항상 모범생이었고 우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취업을 해야 되고 부모님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Y회사에 꼭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면요, 마지막인 것 같으나 마지막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 내담자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 지금 비합리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 이상한 당위성의 원칙에 빠져 있어. 그래서 그 생각을 논박을 통해서 바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강박적인 사고와 실패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REBT 상담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답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REBT의 상담 기법은 A, B, C, D, E, F까지 쓰면 좋고 E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A, B, C, D, E로 나열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A, 선행사건입니다. 어떤 선행사건이 있었죠? 입사 지원을 했어요. 앞에 다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사고, 무조건 여기에 입사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하지 못하면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게 기대하고 있는 친척들에게까지 실망을 끼치게 된다라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숨이 막히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토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담사는 파악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되지 아니하더라도 라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생각, 이 사람은 그 생각밖에 지금 할 줄 모르니까 다른 생각을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얘기를 해줘야죠. 그 과정을 우리는 논박이라고 합니다. 취업을 하지 못했다고 부모님이 실망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꼭 공부를 잘하고 취업을 해야만 기뻐하시고, 내가 밥 잘 먹고 도박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고 뭐 이런 나쁜 이상한 거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취업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원하는 회사에 입사 실패한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가요? 아니요. 한 번 실패했는데 더 좋은 곳에 가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나의 기준, 대기업이라고 합시다. 여기만 생각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오히려 자기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을 하던 안 하던은 둘째치고, 사고의 전환, 우리가 한 가지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사실 심적 안정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행한가라고 한번 물어보고요. 그럼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너는 안 괜찮냐 하면서 다 계속 상담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쓰기 편하신 거 한 가지, 제일 간단하게 내담자 비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논박을 실시한다라고 한 줄만 쓰셔도 되고, 사실 이 세 가지 다 쉬우니까 좀 풍성하게 10점이니까 한두 개 정도 또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박의 과정을 거쳐서 효과는 그냥 건강한 효과를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잘 쓰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현강을 다니면서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기만 하면 돼요. 앞에 다 나오죠? 뒤에는 마음대로 작성하세요. 이런 말을 했더니요. 수업을 들으시는 수험생들이요. 그 말 제일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말씀하시는 교수님만 앞머리를 보고 뒤에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자기들은 앞머리 써놓고도 마음대로 쓰시라 하면 마음대로 그래서 뭘 쓰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좀 자신이 없을 때는 한두 번 열심히 보시고 똑같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그 부분은 여러 번 보시고, 그렇죠, 재료가 좀 생기시면 시험장에서 똑같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짬뽕하셔서 마음대로 쓰라라고 한다라는 의미라는 것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는지 목이 메이는데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마음대로 쓰시오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적절하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 4가지를 쓰시오가 질문인데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검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했던 그 검사를 재검사, 다시 한번 실시해서 2가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낸 신뢰도가 신뢰도이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이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정의 보다가 이렇게 실시하는 과정에서 같은 것을 2번 하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동안에 기억이 나요. 뭘 물어봤는지. 그래서 첫 번째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 이번에는 기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를 보고 바로 한 것이 아니고 1년 뒤에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사춘기를 겪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결혼을 해서 그 전과 그 후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어떤 변화, 아니면 남성 간과 여성 간에 대한 변화가 생겨서 이미 그 수검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역사 요인 효과. 얼만큼 있다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 어떤 검사, 재검사를 실시하는데 그 사이에 5대0으로 한일전 축구를 져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더욱 불타올라서 그 첫 번째 했던 검사를 대하는 태도와 달라지겠죠. 역사 요인과 태도를 얘기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런 역사적 요인 때문에 검사, 재검사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금방 태도라든지 그 사이에 이것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져 버려서 이 수검자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검사는 정말 안정적인 환경에서 했는데 2번째는 이거 해보셨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막 싸워요. 아니면은 갔는데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드드드드드드드 계속 소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집중도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환경의 변화도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는 이 멘트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면 제가 팁 위에 적어 놓은 것, 역사를 기억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을 이기고 성숙한 태도가 형성된다. 뭘 할 때? 역사를 기억할 때 환경을 이기고 성숙한 태도가 형성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한 문구요, 요리조리 한번 살펴보시면 앞머리 따서 기억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11번입니다. 공공직업정보, 이런 거는 제 욕심에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 3가지씩을 쓰고 비교하시오. 아니면은 6가지 쓰시오, 5가지 쓰시오 해서 4점 말고 한 10점 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 이 문제를 접할 때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공공직업정보 하면은 자객제포 생각하시면서 3가지는 얻어가시면 되고요. 거기에 한지, 자객제포가 파는 한지는 무료일까요? 유료일까요? 까지 해서 한지, 한정적이다, 지속적이다까지 덧붙이면 4개, 5개까지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플 답안을 보겠습니다. 자객제포, 한지, 유료냐, 무료냐 이렇게 5가지를 일단 가져가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플 답안 무엇인가? 객관적이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이다. 자객제포. 그리고 정보 제공이 지속적이고요. 한지. 그리고 비용. 이것을 확인할 때 비용은 무료이다 해서 자객제포가 파는 한지는 무료일까요? 유료일까요?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심플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덧붙이기 하셔도 좋고 제가 한 대로 좀 덧붙이신 것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계산 문제 나오네요. 실업률을 계산해서 계산 가정도 쓰고 답을 잘 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제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가 나오면은요, 꼭 시키는 대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올리던가 버리던가 해서 점 땡땡까지, 아니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점 땡까지만 쓰시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이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점수 4점 다 날라간다라는 거. 다 날아간다라는 것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실업률을 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항상 이미 보이는 것 같은 그 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요. 이것은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있고요. 비경제활동,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경제활동 인구에는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다라는 것 이제 너무 아시죠? 사실 이거 안 써도 이렇게만 써놔도 이제 여러분이 다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는요. 35986이고요. 비경제활동이 14716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숫자가 나올 것이고 이 숫자에서 20148 알려줬으니까 나온 이 숫자에서 이걸 빼면 실업자 수가 나오겠네요. 이랬을 때 실업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앞에 것분의 실업률 묻는 것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제가 아무리 암산을 해도 이 정도까지는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이 계산기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혼자서도 한번 처음부터 계산기 잘 눌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번 넘어왔습니다. 행동주의 불안감소 기법과 학습촉진 기법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인데요. 우리 행동주의 불안감소 기법과 학습촉진 기법 가장 대표적인 기법 2가지이죠. 객관식에서 너무 많이 봐서 앞머리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행동주의는 빈출이었으나 제외된 부분이라서 2차에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요. 이번 1회차 필기, 그렇죠. 필기 시험에서요. 제외되었다고 했지만 이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현장 소리도 그리고 여러분의 피드백도 꼼꼼히 활용했는데요. 생각보다가 제외된 부분을 제외시키지 않고 출제된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론 확률은 좀 낮아졌지만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
익숙하니까 마무리하셔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서 마무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불안 감소 기법은요, 행동주의. 왜 이상한 행동 자꾸 하는데, 강의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머리를 만지는데, 어때? 제가 지금 인강을 처음 찍어서 불안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어느 인강에서 봤는데 아주 이지적이고 아름다운 강사님이 중간중간 이렇게 머리를 싹 넘기시더라고요. 내가 봤더니 그게 매우 좋아 보여서 하다가 저도 강의하다가 그 강사님을 생각하면서 학습되어서 이렇게 머리를 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행동이 불안해서 나타나든지 잘못 학습해서 나타나든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없애기 위한, 이상한 행동을 없애기 위한, 지금 제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하든지 다시 배워야 돼. 그럴 때는 머리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수동작을 하는 것이야 하고 바른 자세를 학습했을 때 이상한 행동이 변경되거나 사라지거나 더 좋은 행동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요. 불안 감소 기법에는요. 체계적 동감법과 주장훈련과 홍수법 이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학습 촉진 기법에는 우리 강대리 변별 아닌 것 계속해서 강조 드렸었죠. 그래서 강화와 대리학습, 변별학습으로 이루어진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번 문제는 마침 세 가지씩 쓰시오 해서 한 개 쓸 때마다 1점씩 주어지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고요. 그동안 나왔던 출제된 모든 문제를 분석했었을 때 학습 촉진 기법은 쓰고 설명하시오 별도로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불안 감소 기법은 쓰시오 또는 이 체계적 둔감법 하나를 가지고 체계적 둔감법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단계를 쓰시오라고 나왔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해당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4번으로 넘어가죠. 의사교류 분석 상담 TA 분석이네요. TA 분석에서 제한점, 불편한 점, 한계점이 무엇인지 세 가지 쓰시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의사교류 분석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이지만요. 간단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A 분석 하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교류 분석, 의사교류 분석, TA 분석이라고 표현하는 이 에릭 번의 이론은요. 그렇죠. 첫 번째는 자를 분석하고요. 어린이 자부터 쓰죠. 뭐 어자가 나왔으니까 어린이 자나 성인 자나 부모 자 이렇게 자를 먼저 분석하고요. 두 번째는 의사교류, 이 대화 패턴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상보교류가 있고 서로 정말 찰떡처럼 잘 알아듣는 상보교류가 있고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교차교류가 있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대화를 나눠보는 이면 교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활 양식을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생활 양식 분석은 나왔을 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지도요, 문제가요, 400몇 가지예요. 한 개, 세 가지를 분석해 보려면은 한 개당 120몇 개가 나오고 좀 많은 거는 더 나와서 400문제가 넘어가니까 문제를 풀다가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화라는 것은요, 분명히 배워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배운 대로 얘기 안 해주면은 그렇죠,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배운 대로 똑같이, 여러분 제가 이 문장 했다고 여러분이 똑같이 쓰기 힘든 것처럼 말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서 활용, 직접 적용하기도 어렵다라는 것. 추상적인 개념이 많아서 실용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검증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패턴이 다 다르니까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하튼 이 에릭 번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교류 분석 자체가 활성화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서 이런 상담의 제한점이 나타났지만 사실 21세기 서비스 사회로 도래됐죠, 완전히. 그러면서 이 의사 교류, TA 분석이 서비스 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차피 이번 강의는 제가 여러분을 업 시켜드리기로 했으니까 한 개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뭐 저도 현강하고 또 책 쓰고 또 다른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가정 일에 좀 소홀하긴 한데요.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신랑이랑 저도 이런 서로 각자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은 지키자. 결혼기념일과 네 생일과 내 생일, 아이 생일 때만큼은 좋은 식당에 가서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신랑과 결혼기념일에는요, 좀 야경이 보이거나 있어 보이는 그런 레스토랑에 가서 웬만하면 칼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에 갔었을 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적응하기도 그렇고 왠지 먹는 것도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제일 불편한 것은 웨이터가 와서 고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이것을 영어로 레어로 말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중간으로 한국말로 해도 되나 아무튼 사사건건 불편한 것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한 결혼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가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미디엄 웰로 눌러주세요. 아니면은 미디엄 레어로 주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그 웨이터가 내가 주문이 끝났는데 안 가요, 안 가. 뭐 어째요? 갑자기 다른 메뉴판을 딱 보여주면서 와인은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와인 메뉴판을 받으면서 무엇을 볼까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걸 보는 건 아닌지 저도 모르게 뭐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가격표를 이렇게 한번 보고 있다가 잘 몰라서 용기가 나는 날에는 좀 어울리는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 잘 몰라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웨이터를 보면은 교육받은 웨이터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추천해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한 병이 부담스러우시면 가볍게 글래스 잔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라면서 메뉴판을 한두 장 넘겨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보면 제가 와인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을 보고 이 분위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째요? 예, 이걸로 2잔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괜히 시켰어. 이런 생각 보다가 그 웨이터가 메뉴판을 들고 자리를 뜨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분위기를 즐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나라고 우리 심리학자들이 특히 TA 분석가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와인은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는 87%,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은 저처럼 대충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서 이날 음식이 만족스럽고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건 생각하지만 그 와인 한 잔 안 시켰으면 얼마 아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반대로 웨이터가 와인은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메뉴판을 주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대신 뭐 콜라나 커피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객의 입장과 물론 웨이터, 주문받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지만요. 그 모습을 보고 의사 교류를 분석하는 TA 담당자들이 사람들은 스트로크, 의사 교류에서 나오는 용어죠.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 나도 편안하고 듣는 사람도 편안하구나. 네, 괜찮아요 해도 듣는 사람도 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거절을 편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 욕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하튼 시험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21세기 고객의 지갑을 기분 좋게 열어라. 그 고객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했었을 때 각자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대화를 그냥 시작하기보다가
목적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질문해야지 Y는 안 하시겠습니까? Y는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왜냐면 말하는 사람은 예라고 먼저 대답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도 좀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을 다양한 사례에 다 적용시키려니까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검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검증할 수도 없고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 적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처음에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이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설에서 사고 실험에서 따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상한 용어, 처음 듣는 용어는 버리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 적용성이 낮다라는 것이죠. 설명이 길어져서 또 한번 모범 답안은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심플 답이어도 6점은 6점이다. 모범 답안도 7점 주지 않고 6점은 6점이다. 강조하면서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요. A, B, C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압니다. 우리 여기에서 내용 타당도는요. 검사의 각 문항에 주의 깊게 검토해서 그 문항이 검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재는 것. 아, 이거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재는 것, 타당도에 관한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이 그 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은 내용 타당도지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동시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비교하는 중거 타당도를 묻는구나 라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성 타당도에 대한 설명이겠거니 저는 두 가지가 나오면 저절로 구성 타당도 한 가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맞출 수 있지만은 나는 모르겠다. 확인하고 싶다. 쓰면서도 이게 맞는지 불확신을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요. 심리적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잘 점검하는 방법이다 했었을 때 용어에서 용어를 꺼내서 구성 타당도 작성하시면 6점 얻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적성 검사 GATB의 내용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온데요. GATB 많죠.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우리 숙지하기 쉬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은요. 지능과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적성 요인. 어떤 능력들인데요. 이것이 가장 바탕이 돼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지능은요. 언어와 수리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암기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능은요. 일반적인 학습 능력을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언어는요. 언어의 뜻과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휘 검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한 개 한 개의 여러분의 용량대로 무조건 다 짧게는 쓰지 마시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어떤 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한 덩이 한 덩이씩 더 붙여가시기를 권장하면서 일단은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 수리 능력은 신속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산수 추리 검사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나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라도 한 줄 길게 써보시는 것을 적절히 훈련, 연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번입니다. 프로이드의 방어 기제, 나를 보호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또 많지요. 무한대 많은데 쓸데없는 데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또는 5가지를 그냥 쓰시오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세 가지는 쓰고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 세 가지만 가져가지 마시고 5가지가 나왔을 때는 설명하시오 없으니까 2가지 정도 더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쉬운 어가 부분적인 기억 상실, 왜 무의식으로 다 밀어넣어서 의식적으로 꺼낼 수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억압된 상태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무의식 속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도요. 제가 이거 만약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제가 다 요즘에
결제를 하러 가기도 어렵고 또 링크가 뭐 어떤 사정으로 오지 않을 때 제가 카드를 주고 야 네가 가서 결제해. 그리고 엄마한테 줘야 돼. 이러고 있다가 사실 받는 것을 잊어버려요, 카드를.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 야, 나 그 카드 나한테 줬냐? 이러면요. 우리 아들 갑자기 억압되는 것 같아요. 기억 상실, 부분 기억 상실이 옵니다. 막 화도 냅니다. 그 카드 자기가 안 받아갔다. 라든가 아니면 이미 줬다라던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던가 뭐 여러 가지의 거짓말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아예 정말로 기억이 안 나 보일 때도 있어요. 제가 거짓말을 저렇게 잘하나 싶을 정도로 할 때는 이 뭔가 나이가 들수록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카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니라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부분 억압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병이니까 큰일 나는 거지만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여러분에게 이해의 편의상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하게 2022년 1회차 때 저희 아들이 죽어나가네요. 집에 가서 제가 따로 단돌이 하면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사입니다. 자기가 화가 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화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위, 전치, 치안, 화풀이는요. 화가 나서 여기서 뺨 맞고 저기서 화풀이 하는 것을 전이, 치환이라고 표현한다라면요. 투사는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 여기 왔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서 이것을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평상시랑 다르니까 화가 이것 때문에 난다라고 본인도 착각하면서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은요,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저 사람이 화가 나는지, 왜 자기 기분이 나쁘면서 여기다가 화풀이를 해 하면서 이유 없이 평상시에는 괜찮은 그 부분을 오늘 꼬투리를 잡고 화를 낸다라는 거죠. 자, 투사는 자기가 화가 났는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화가 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합리화, 이거는 느낌적으로 너무 알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쉬운 것, 여우와 심포도의 예처럼 여우와 심포도의 여우처럼 자신의 행동이 그럴듯한 구실을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화한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잘못된 것을 자기의 행동을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에 드는 것 나는 다 이렇게 쓸 거야. 여우와 심포도에서 여우처럼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 다시 어리광을 부리거나 대소변에 실수를 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이런 것 말고 발달에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 발달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써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3가지를 쓰고 작성하거나 여기에 나오는 5가지를 앞머리만 잘 핵심 용어로 가져가시면은 방어 기제 문제 어떤 것이 나와도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8번입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다수직업 종사자의 의미, 다수직업 종사자, 여기다 2잡, 3잡 이렇게 쓰고 싶지만은 그렇게 쓸 수는 없고요.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 다시, 수체, 앞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다수직업 종사자예요. 그래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다수직업 종사자의 정의 그대로 써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것은 마음대로 쓰라 그러고 어떤 것은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정의대로 써줬을 때 주어진 6점을 그대로 줍니다. 정의가 3점이고 한 개가 1점씩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정의만 잘 알고 가셔도 여러분 6점에서 반점은 얻어 가십니다. 자, 다수직업 종사자의 의미는요. 한 사람이 전혀 다른 2가지 이상의 직업, 2개 할 수도 있고 3잡도 할 수 있으니까 2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럴 때는 시간 많이 일한 것, 2번째는 돈 많이 주는 것, 월급 많이 주는 것, 3번째는 조사 시 최근 직업 우선의 원칙인데요.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쓰면 삑 틀립니다. 다시 수체 순서대로 시간으로 못 정했었을 때 수입이 많은 것,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도 결정하지 못할 때 조사 시 최근의 직업 활동후에 따라서 결정한다입니다. 그래서 2022년 1회차 18문제 모두 다 살펴봤고요. 잠시 쉬셨다가 여러분의 쉬는 시간만큼 쉬셨다가 2회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